이보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살면서 깜빡한 적 없으세요? 그리고 당신, 날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나 알아요? 마광숙은 치매에 걸린 박정수가 곤경에 빠진 것을 목격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녀를 대신하여 피를 토하며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울 텐데 생판 알지도 못하는 남한테 치욕을 당하고 있는 박정수를 보니 오래전 치매를 앓다 돌아가셨던 아버지 생각도 나고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불의를 보면 절대 참지 못하는 그녀의 성격상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옆에서 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박정수 여사가 마광숙에게 한 발짝 다가서더니 살포시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광숙 씨, 됐어요. 그쯤 하고 그만하죠. 그제서야 마광숙이 언쟁을 멈추자 갑자기 박정수 여사의 입에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광숙의 진면모를 확인하기 위한 박정수와 보미의 놀라운 작전에 관하여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장모님이 가엾다고요? 갑자기 왜요? 한동석은 장모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는 마광숙을 보며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광숙이 장모로부터 손주들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한동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분이 상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장모님이 가엾다니 당연히 납득할 수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마광숙은 장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수를 오랜 시간 지켜본 건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위인 한동석 앞에서 분명히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할 것이고 치매 사실 역시 숨기고 싶어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따님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장모에게 섭섭해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장모를 걱정하는 마광숙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녀의 인성에 감탄하는 한동석인데요. 전화를 끊은 마광숙은 박정수가 술도가에 두고 간 약통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약통을 다시 돌려주는 순간 치매 사실을 마광숙에게 들켰다는 걸 박정수 자신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닐지 내심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마광숙이 어렵게 도달한 결론은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는 쪽이었습니다. 약통을 잃어버린 박정수가 혹시 한동석이 가장 먼저 약을 발견할까봐, 약을 발견하고도 자신을 생각해서 모르는 척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박정수를 생각하면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광숙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이때까지만 해도 박정수는 마광숙이 한동석과의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뇌물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깐 대답을 망설이더니 살짝 내키지 않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줄 게 있다고요? 서로 물건을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다운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줘야겠으면 오후에 LX 호텔 카페에서 봅시다. 하지만 잠시 후 마광숙이 말없이 치매약통을 건네주자 박정수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집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설마 제가 술도가에 이 약을 두고 갔었나요? 사무실 소파에서 발견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가방에서 떨어졌나 봐요. 다른 사람이 보기라도 할까봐 황급히 가방 속에 약통을 집어넣는 박정수 여사인데요. 그녀는 약을 집어넣자마자 마광숙의 두 눈을 또렷이 응시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한서방한테 말한 건 아니죠?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사님께서 숨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요. 말하더라도 여사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광숙의 속 깊은 배려에 박정수 여사의 눈썹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마광숙에게 고마워하는 티를 내는 게 왠지 모르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녀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태연하게 다시 말을 이었어요. 다행이네요. 한서방도 언젠가 내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최대한 늦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서방에게만큼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안 그래도 우리 딸이 죽고 나서 한서방과의 사이가 소원해졌는데 내가 병까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더 소원해지겠어요. 한서방은 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마광숙 씨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광숙은 박정수의 숨겨왔던 속마음을 듣게 되자 살짝 눈가가 촉촉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오래전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병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그 말에 박정수가 반사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내가 치매에 걸렸어도 마광숙 씨한테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겁니다. 고작 이런 걸로 내 마음을 돌리겠다는 건 아니죠. 뭘 바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반짝거리는 눈으로 말을 하는 마광숙을 보며 박정수는 그녀가 진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렇게 날 도와주고 싶으면 하나만 약속해줘요. 내가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내가 한서방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비밀로 해줘요. 이게 광숙 씨한테 하는 처음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여사님. 저흰 무겁습니다. 그런데 박정수와 헤어진 마광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소 충격적인 사건과 마주하게 됩니다. 늘 그래왔듯이 LX 호텔에 장광주를 납품하려고 차량을 몰고 가다가 호텔 근처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거리는 박정수 여사를 우연찮게 발견한 것이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지나칠까도 생각했지만 혼란스러워하는 박정수 여사의 표정을 보고 그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박정수의 입에서 기어코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오는데요. 누구세요? 저 아세요? 그제서야 마광숙은 장모 박정수의 치매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박정수에게 친절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아닙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LX 호텔로 데려다 줘요. 그렇게 마광숙의 봉고차에 올라탄 박정수 여사는 LX 호텔 로비에 도착하고 나서야 마광숙이 누군지 기억해냅니다. 마광숙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내심 창피했는지 멋쩍게 사과를 건네는 박정수인데요. 미안해요. 실례가 많았네요. 내가 잠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하지만 마광숙은 박정수가 괜히 입장이 난처할까봐 웃는 얼굴로 태연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라뇨.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호텔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마광숙의 깊은 배려에 다시 한번 놀라는 박정수 여사. 하지만 그녀는 마광숙에게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바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아요. 나 그렇게 쉽게 마음 바뀌는 사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사님. 저는 물건 납품해야 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순수한 의도로 자신을 도운 마광숙을 보며 박정수의 마음도 어느새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마광숙에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돼요. 술도가의 주거래 은행인 유일은행에 마광숙이 이자 납부건으로 잠시 들렀는데 여기서 또 박정수 여사가 난처한 상황에 직면한 걸 목격한 것이죠. 박정수는 신분증을 두고 온 것은 물론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해서 다음 순번표를 가진 사람이 결국 참다 불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하면서 무슨 은행 업무를 보겠다는 거야? 바쁜 시간 쪼개서 왔더만 재수 더럽게 없네. 그 순간 마광숙의 벼락 같은 고함이 은행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세요, 아저씨. 할머니께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적당히 하시죠. 아저씨는 나이 안 먹는 줄 알아요? 이 여자는 또 뭐야? 이 할머니가 당신 엄마라도 돼. 그러자 마광숙이 결국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그래, 우리 엄마다 어쩔래. 마광숙의 입에서 엄마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순간 박정수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라는 그 두 글자를 오랜만에 들어보니 불현듯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이 생각나서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녀는 눈가가 살짝 뜨거워진 상태로 싸우고 있는 마광숙을 말렸습니다. 광숙 씨, 이제 난 괜찮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해요. 마광숙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박정수를 보며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여사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서 갈 수 있어요. 그러자 박정수 여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고마워요. 나 대신 싸워줘서. 마광숙은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박정수를 바라보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박정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마광숙을 처음 봤을 때는 딸인 민서를 대신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판단이 어쩌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음에도 마광숙은 전혀 기분 나쁜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순수하게 자신을 도와주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들인 시동생들을 친동생처럼 보살폈다는 한동석의 말이 그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건넨 말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2층에 있던 보미가 박정수의 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미의 입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이 나오게 되죠. 어때요 할머니? 테스트 합격이에요? 그 물음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보미를 바라보는 박정수 여사. 알고 보니 박정수와 보미는 마광숙이 엄마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치매 작전을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박정수는 전혀 치매가 아니었던 것이죠. 과연 박정수의 치매 사실을 알고도 마광숙이 한동석에게 비밀을 지켜주는지, 난처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마광숙의 진짜 본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봄이 네 말대로 의외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괜찮긴 하더구나. 너희 아빠가 왜 반했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 엄마랑 성격이 많이 다르시긴 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분 다 마음이 따뜻한 건 같으세요. 아마 아빠도 그런 부분에 마음이 끌리신 것 같아요. 그럼 합격 맞는 거죠? 그렇게 좋냐? 어렵게 할머니의 허락을 받아내고 괜시리 마음이 뿌듯해지는 봄이인데요. 마음의 결단을 내린 박정수는 곧장 마광숙이 있는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마광숙을 오해하고 두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이 미안했는지 오해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최대한 빨리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출국하기 전에 두 사람의 결혼식을 보는 것이 박정수에게 남은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마광숙은 박정수가 왜 자신을 보자고 하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하신 거예요? 혹시 회장님이 다 아신 건가요? 그러자 박정수가 마광숙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더니 대뜸 사과부터 건넸어요. 미안해요, 광숙 씨. 그동안 내가 오해했어요. 다짜고짜 사과하는 박정수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마광숙인데요. 오해를 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나는 광숙 씨가 한서방의 배경만 보고 결혼을 결정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사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대뜸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한다고 하면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고 해야 할 것이 많은 자리라며 광숙 씨한테 애둘러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제 진심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간 지켜본 마광숙 씨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군요. 저를 생각해서 한서방에게 치매 사실을 말하지 않고 길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저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와 도와주던 모습, 그리고 유일은행에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결국 박정수의 입에서 마광숙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나 사실 치매 아닙니다. 순간 두 눈이 확 커지는 마광숙.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치매가 아니라고요? 사실 내가 마광숙 씨를 탐탁치 않아 하니까 보미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치매인 척 연기를 해보면 마광숙 씨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술도가에 약통을 떨어뜨리신 것도 호텔 근처에서 길을 잃으신 것도 전부 다 의도된 행동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마광숙 씨를 속였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게요. 아닙니다, 여사님. 여사님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만 해도 저는 너무 기뻐요. 여사님이 치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마광숙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는 박정수인데요. 다음 날 박정수는 한동석에게는 말하지 않고 마광숙과 단둘이 강민서의 납골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내 딸 민서야. 잘 있었니? 한서방한테 좋은 사람이 생겼더구나. 너처럼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한동석에게 당연히 재혼을 해야 한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네긴 했지만 막상 딸의 자리를 마광숙에게 내어준다고 생각하니 단단했던 그녀의 마음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마광숙이 흐느끼는 박정수의 어깨를 살며시 토닥여줬어요. 그리고 강민서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봄이랑 결이한테 부족함이 없는 엄마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그곳에서 잘 지켜봐 주세요. 딸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는 마광숙을 흐뭇하게 지켜보는 박정수인데요. 다음 날 박정수는 미국으로 돌아갈 날짜를 정하고 곧장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저택에 더 머물러도 상관이 없었지만 괜히 전처의 엄마인 자신이 있으면 마광숙과 한동석이 불편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한 남자의 얼굴이 박정수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광숙을 꽃뱀이라고 지칭하며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박상남이었죠. 비록 테스트를 위한 것이었지만 어찌됐든 마광숙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박정수 본인 역시 마광숙을 대신하여 싸워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때마침 박상남이 또다시 LX 호텔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호텔 로비를 지나던 박정수 여사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마광숙을 꽃뱀이라고 지칭했던 그놈이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채는데요. 거의 본능처럼 박상남에게 걸어간 박정수 여사는 차가운 얼굴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번에 여기서 마광숙 씨 얘기하신 적 있으시죠? 마광숙이란 이름이 나오자 일순간에 얼굴이 굳어지는 박상남.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여자 아는 분이세요? 그러자 박정수 여사가 망설임 없이 손을 치켜들더니 박상남의 뺨다구를 후려갈겼습니다. 순간 고개가 획 돌아간 박상남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정수를 노려보는데요. 이보세요, 아주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콩밥 먹고 싶어요? 그 말에 박정수가 박상남을 사납게 흘겨보며 강하게 소리쳤어요. 당신이야말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콩밥 먹고 싶으세요? 당신이 여기 이 자리에서 욕한 마광숙 씨, 꽃뱀이라는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다.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여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만만했던 박상남은 범죄라는 단어가 나오자 갑자기 표정이 순해지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는데요. 하지만 싸대기를 맞은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하지만 박정수 여사는 박상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기색이 있었다면 나도 사과하고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번에 얼핏 듣기로는 골프 레슨을 하는 강사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인맥이 좀 넓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요. 순간 박상남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인맥이 좋아봐야 뭘 어쩔 수 있겠냐는 생각에 끝까지 핏대를 세우는데요.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죠. 박상남에게 레슨을 받는 사람들과 거진 인맥이 닿아 있었던 박정수는 그날 곧바로 이들에게 연락을 넣어서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강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박상남은 하루아침에 일감이 뚝 끊기고 졸지의 백수신세가 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